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조례 폐지에 앞장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탈선과 교권 추락을 야기했다며 폐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안산 시내 소규모 초등학교 일부가 통폐합됩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고 있어 앞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한경국립대가 적어도 2년 안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4년까지 5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건립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통과가 보류되면서 연내 폐지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첫 소식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연내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가 이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어떤 의무보다는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 많은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교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함께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정확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뜨거운 만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상황이 바뀌고 이것을 개정의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된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걸 담아가지고 교육공동체 조례안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양당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실제로 해당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인 지난 6일부터 일주일 동안 2,300여 건의 찬반 댓글이 달리는 등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존폐 여부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조례 폐지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잘못된 성교육으로 미성년 학생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지나친 학생인권 강요로 교권이 추락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서성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이 이성교제와 성관계, 임신을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이를 위해 출산휴가 제도를 검토하며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교실이 학생인권 보장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있는 학생들의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미성년자 학생들의 성적 일탈과 탈선을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성인권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관계도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 명에 달하는 지경입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도입 이후 청소년 성범죄 건수는 2007년 467건에서 2012년 1648건으로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이후 교권 침해 피해도 급증하는 등 교권이 심각하게 추락해왔다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 피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해당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연내 처리는 어렵게 된 가운데 앞으로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명칭 문제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사업기간 연장에 빨간불이 켜진 경기도 성평등기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지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117억 원 규모의 기금은 내년부터 일반 회계로 전환됩니다. 한편 경기도는 기금 폐지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 내 소규모 초등학교 일부가 통폐합됩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심의 2개 학교와 대부도의 3개 학교가 각각 하나로 합쳐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인구 감소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산시 송포동에 있는 경수초등학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인접해 있지만 현재 이 학교의 재학생은 99명, 100명이 채 안 됩니다. 학년당 1개의 학급, 그러니까 6개 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수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인접해 있는 경일초등학교와 통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이 경수초등학교와 경일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상이 통합에 찬성했습니다. 빠르면 2025년 3월부터 통합학교가 운영됩니다. 운영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 간을 대상으로 동일급간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폐합 추진한 사례가 첫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 대부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대부도에는 3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는 1개로 통합됩니다. 전체 학생 수가 49명에 불과한 대동초등학교와 61명에 그치고 있는 대남초등학교가 대부초등학교로 통합됩니다.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5개의 초등학교가 2개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학생 수 감소로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의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작은 학교는 아이들이 신청을 해도 방과 후 강사가 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었던 가장 큰 어려움은 그런 거였고요. 출생률 저하에 따른 학생 수 감소와 특정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산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안양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지원금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그런데 적용 시기를 5월 1일로 정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 시의회가 지난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로 조례를 변경하면서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해 오른 지원금 못 받으셨던 분들 내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시가 올해 인상한 출산 지원금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400만 원,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입니다. 시는 지난 1월 1일생부터 지급하는 걸로 계획했지만 시의회가 금년 5월 1일 출생아부터로 변경하면서 반발을 샀습니다. 시의회는 제289회 2차 정례회에 출산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상정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은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난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출산 지원금이 2배로 인상되고 2024년 5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우리 시 출산 정책, 장려 정책과 산모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통과된 출산 지원 조례에 따라 인상된 출산 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돼 출생일 다음 달 20일에 통장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1월에서 4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인상되기 전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며 내년엔 올해 인상분만큼을 더 받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인상되기 전 출산금 100만 원을 받은 올해 1월 첫째의 경우 소급 적용에 따라 내년 2월 20일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20일까지 3,029명에게 41억 4,5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경기도 내 외식업체의 40% 정도가 매장 내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 요금을 제외하더라도 메뉴 하나당 평균 1,000원 이상 비싸다고 하는데요. 배달앱 업체들의 중개 수수료가 외식 물가 상승의 큰 원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가 외식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같은 메뉴라고 하더라도 매장에서 식사하는 가격과 배달앱에 표시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앱 메뉴판 가격이 더 높은 식당은 전체 조사 대상의 40%에 육박하고 평균 1,000원, 최대 8,000원까지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달 최저 금액은 평균 15,000원 정도이고 인상 이유와 관련해 업주들의 75%는 배달앱 회사의 수수료를 지목했습니다. 다음은 배달 비용과 카드 수수료가 원인이라고 지목한 업소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공 배달앱인 배달 특급에 대한 지원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배달 특급에 대한 각종 지원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31개 군에서도 매칭을 해가지고 같이 그 마케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또 많이 늘어나고 가입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었는데 세수가 잘 안 거치고 하면서 31개 군조차도 이제 그 마케팅비 그걸 전액 삭감하고 있고. 근데 경기도까지 실제 배달 특급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줄면서 이용자도 월 30만 명 정도로 최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내년 경기도의 지원금도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선 배달 특급 이용자의 80%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외식 물가 부담이 커지는 시점인 만큼 공공 배달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안성에 있는 한경국립대학교는 정원 4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학대학 설치 추진을 위한 10년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10년 안에 병상을 갖춘 재활 전문 병원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40명 정원의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한경국립대학교. 의대 신설과 함께 재활 전문 부속병원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적어도 2년 뒤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500병상으로 오는 2034년에 개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문 재활 지원 전문 인력 및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특성화 방향입니다. 지역의 공공 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의료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경국립대는 의대 신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활보건복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수급 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0년이라는 지역 의무 복무 기간을 두어 의사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하지만 진료 기능은 좀 약한 편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성병원도 지금 옆에 그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실제로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론자들은 농어촌 지역에 근무할 예비의사 인력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교육 과정과 배치까지 운영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의료
의료기관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서 오히려 국립환경대가 오히려 공공의대를 개설하는 거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는 게 국비도 아끼면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방안이면 어떨까라는 게. 김보라 안성시장은 경기도 권역을 담당하는 공공의료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재활병원도 경기도에는 없어서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국가의 과제이기도 하고 또 경기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꼭 있어야 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대 신설에 대한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전국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이런 추위 속에서도 수원에선 온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겨울나기가 힘든 이웃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따뜻함을 듬뿍 담은 선물이 각 가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석밥과 라면, 통조림, 봉지김 등 생필품 10종이 한 상자에 담겼습니다. 수원중앙복지재단이 마련한 행복 나눔 상자. 3년 전부터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행복 나눔 상자를 만들어 온 재단은 올해도 1,004상자를 제작해 수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사랑으로 모은 여러 가지 물품들 한 박스에 저희들이 10종류를 넣었는데요. 쓸쓸하고 외롭게 겨울을 보내는 사람, 특별히 이 성탄의 시절에 저희들이 함께 좀 나누면 따뜻해지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행복 나눔 상자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등에 전해집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을 전하러 가는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을 반겨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르신들 잘 계시나 안전 확인도 해야 되고 손도 한번 잡아야 되고 또 이걸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만족해 하신 것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프로야구 수원 KT 위즈 선수들은 아예 산타클로스로 변신했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수원 사랑의 산타 행사. 매년 티켓 판매액의 일부를 모아 기부를 실천해온 KT 위즈 야구단은 올해도 5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방한용품을 취약계층 175가구에 전달했습니다. 이쁘고 잘생긴 애들 도와줘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내년이나 이 멤버로 또 오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원시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행복 나눔이라는 것은 이름처럼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돌봄 특례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수원시 지역사회의 온정이 한겨울 매서운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시호입니다. 날씨가 춥다고 집 안에만 있어선 안 되겠죠. 경기 지역 눈썰 매장들이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 가볼 만한 눈썰 매장 정보 권예솔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로 바깥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게 되는 겨울 스포츠로 스케이트와 눈썰매가 있습니다. 겨울철 물놀이장으로 쓰였던 과천 문헌체육공원에는 야외 스케이트장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스케이트장은 오는 22일부터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되며 장비 대여료 없이 입장료 4,0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안산시도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백운공원 일부에 눈썰매장을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휴무일 없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입장객 현황을 미리 확인하면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왕시 왕송호수 잔디광장에서는 오는 29일부터 겨울놀이 체험장을 비롯한 눈썰매장이 운영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썰매를 탈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의왕시는 왕송호수 인근 관광지와 연계해 겨울에도 방문하고 싶은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말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추억거리를 만들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수원 정선거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교수는 출마 선언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교통체계 개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 신인이지만 그동안 각종 방송 출연을 통해 밝힌 소신을 조언자가 아닌 전문가로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엔 집집마다 술을 빚는 가양주 문화가 있었습니다. 군포 대야미엔 이 명맥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장기 저온 숙성 방식으로 맛과 향을 살렸다고 합니다. 매출을 올려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가양주를 빚는 사람들, 권예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달콤한 향기가 가득합니다.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넣은 후 약 일주일이 지난 군포 대야미 수제 막걸리. 잘 숙성된 막걸리를 보자기에 담아 정성스레 짜내면 하얗고 뽀얀 음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판매를 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황토를 발라 만든 공간에서 6개월간 저온 숙성시켜야 비로소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긴 숙성 과정 덕분에 향은 살리되 단맛과 탄산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맛과 향인데 대부분의 업체들은 짧은 기간 안에 만들기 위해서 맛과 향을 가양 가미를 하죠. 인공적인 맛과 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맛과 향과 이렇게 자연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맛과 향 이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과거 지방과 가문, 술 빚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졌던 가양주. 점차 사라져가는 가양주 명맥을 이어가고자 대야미 마을 협동조합이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통주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최근 국제 주류 박람회에서 인정을 받으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가양주 문화를 살리고 이와 더불어 대야미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날까지 대야미 막걸리의 도전과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옛날처럼 천편일적인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어디 가든 똑같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그 지역의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나라가 되길 바라고 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 매출을 올려서 이 마을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는 거, 그게 이제 저희 두 번째 목표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My mind's a little clouded,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here. You asked me about my sweater with Santa in space. I tell you it's a gift from the owner of this place. And then you're looking up and tell me with a glow, it looks like we stand under a mistletoe. And then we feel a bump behind our back. Somebody pushing you, or the table cracks. and then I'm